2026년 토론토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몇 년 동안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. 시장의 판도를 그냥 통째로 뒤흔드는 숫자 하나가 딱 등장했거든요.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그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, 그리고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이 숫자입니다. 97만 3,289달러. 이 숫자를 꼭 기억해 두세요. 지금 토론토 부동산 시장에 모든 기대와 불안, 그 모든 게 바로 이 숫자 하나에 전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네, 여러분, 이거 잘못 보신 거 아닙니다. 진짜예요. 무려 5년 만입니다. 5년 만에 처음으로 광역 토론토 지역, 그러니까 GTA의 평균 집값이 100만 달러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. 이게 그냥 뭐 가격이 좀 내렸네, 이 수준이 아니고요.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 거대한 벽, 토론토 집값은 100만 불이라는 그 심리적인 장벽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. 자,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? 이게 정말 시장이 무너지는 신호일까요?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일까요? 오늘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그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.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. 100만 달러의 붕괴. 이 헤드라인이 나오기까지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. 아시겠지만 토론토에서 100만 달러라는 건 그냥 가격표가 아니었어요. 뭐랄까 하나의 심리적인 요새 같은 거였죠.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집은 그래도 100만 불은 받겠지 하는 마지노선이었고,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만 불은 넘는구나 하는 거대한 벽이었단 말이죠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동안 시장이 얼마나 롤러코스터를 탔는지 한눈에 보입니다. 2021년 1월에 100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더니 2022년 2월에는 그야말로 정점을 찍었죠. 그리고 지금 2026년 1월에 다시 그 100만 달러 선 아래로 돌아온 겁니다. 정말 극적인 반전이죠? 자,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.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. 작년 1월하고 올해 1월을 비교한 건데, 와, 판매량은 19.3%나 줄었어요. 거의 20%가 뚝 떨어진 거죠. 근데 반대로 시장에 나와 있는 집, 그러니까 매물은 8.1%나 늘었습니다.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뭐겠어요? 집 사려는 사람은 확 줄었는데 살 수 있는 집은 더 많아졌다. 바로 이겁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.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?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 가격 하락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원인들을 우리가 한번 탐정처럼 파헤쳐 보겠습니다. 결론부터 말하면 시장의 힘이 완전히 구매자에게 넘어왔습니다. 우리가 이걸 바이어스 마켓, 즉 구매자 우위 시장이라고 부르죠. 여기 5.8개월치 공급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부터 아무도 집을 새로 내놓지 않는다고 쳐도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 다 팔리는데 거의 6개월이 걸린다는 뜻이에요. 그만큼 구매자 입장에서는 고를 수 있는 카드가 많아졌다는 거죠. 일단 눈에 보이는 이유들은 꽤 명확합니다. 다들 아시다시피 높은 모기지 이자 때문에 이 돈 내고 어떻게 사나 하고 구매를 망설이고 있고요. 시장에는 팔려고 내놓은 집들이 쌓여 있죠.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들 불안해하고요. 실제로 집이 팔리는데 걸리는 시간도 보세요. 평균 45일, 작년보다 21% 넘게 길어졌습니다.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사실 물밑에서는 더 큰 파도가 치고 있었어요. 바로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동력들이죠. 첫 번째가 인구 쇼크입니다. 온타리오주에서 유학생 같은 비영주권자가 무려 10만 명 넘게 순유출됐어요. 이게 특히 렌트 시장과 소형주택 수요에 직작탄을 날렸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지정학적 불안감. 곧 있을 미국 캐나다 무역협정 재검토가 시장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더하면서 다들 숨죽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럼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? 그래서 이 새로운 힘의 균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,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? 지금부터 그걸 알아보겠습니다. 시장이 말 그대로 180도 뒤집혔습니다.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어땠나요? 셀러스 마켓이었죠. 여기저기서 비딩 전쟁이 벌어지고 조건 없이 사겠다는 오퍼가 당연했고 집은 며칠 만에 휙휙 팔려나갔습니다. 근데 지금은요. 가격 협상은 기본이고요. 대출 승인 나오면 살게요. 집 점검해보고 결정할게요 같은 조건부 오퍼를 셀러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. 집이 팔리는데도 몇 주는 걸리고요. 이 한 문장이 지금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. 구매자들은 생각하고 비교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치를 되찾았다.
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. 시장의 속도와 주도권이 완전히 구매자에게 넘어왔다는 뜻입니다. 자,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어쩌라고? 우리는 뭘 해야 하는데?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죠. 2026년 이 새로운 현실을 여러분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,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. 자, 이 시장을 공략할 3단계 전략 꼭 기억하세요. 첫째, 남들 얘기나 시장 분위기보다 중요한 건 바로 내 재정 상황입니다. 금리가 얼마냐가 아니라 내가 매달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얼마냐,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. 둘째, 묵은 매물을 산영하세요. 시장에 나온 지 40일이 넘은 집들은 판매자가 심리적으로 조급해져서 협상에 훨씬 더 유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로운 힘을 마음껏 쓰세요. 홈 인스펙션, 파이낸싱 조건 같은 거요. 예전에는 꺼내지도 못했던 카드들을 이제는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. 주택 유형별로 쪼개서 보면 기회는 더 뚜렷해집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시죠. 다른 집들보다도 콘도 아파트의 하락폭이 9.8%, 거의 10%에 가깝죠. 가장 큽니다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바로 첫 주택 구매를 꿈꾸던 분들이나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를 고려하던 분들에게 드디어 문이 열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이렇게 가격은 분명 매력적으로 내려왔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한 지금. 우리에게 진짜 가장 큰 위험은 과연 너무 서두르는 것일까요? 아니면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시장에 있는 게 아닐 겁니다. 아마 여러분 각자의 계획과 상황 속에 그 답이 있을 겁니다. 부디 신중하게 여러 번만의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.